오늘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쟁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보건사연관의 지난번 원장이시던 최병호 원장님을 모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옳은 건지, 그럼 다른 대안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드리면 우리 최병호 원장께서는 이 국민연금 처음 88년 도입 시기에 KD에서 근무하시면서 실무진으로서 그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하셨고, 또 미국에서 또 박사학위 논문을 국민연금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경제학 잡지인 그 재정 논집에 연금 개혁방에 대해서 논문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같이 토의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논쟁에 뭐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난 20몇 년, 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하고 나서 한 6, 7차례에 걸쳐서 계속 개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사회에서 관심이 많고 또 논쟁거리가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보험료를 2차례 거쳐서 올렸고, 3%에서 9%까지 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이 소득 대체율을 많이 만졌는데 이걸 한 4차례 거쳐서 한 70%에서 지금 앞으로 28년부터 적용될 40%까지 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 연령도 당초 60세에서 2034년부터 65세까지 이렇게 늘리는 거. 이런 방법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는 잘 아시는 그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또다시 이거를 만지지 않으면 대체로 2070년도, 55년도, 2055년 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 1057조, 그 표에 이를 보시면 1057조 원쯤 됩니다. 2022년에. 이것이 다 고갈될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 기금 고갈을 좀 지연해야 되느냐 아니냐, 2070년이 되든 2090년이 되든 그런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국민연금을 갖고 이제 미국 대학에서 이제 논문을 썼었고, 그동안 그래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를 나도 한번 뭔가 방향을 잡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 노인 부양비가 2030년에 가면 근로자 2.6명이, 조면사 2.6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고, 2070년에 가면은 한 명의 근로자가 한 명의 그 젊은 사람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그런 것까지 갑니다. 그 후로는 역정이 되는 거겠죠. 이 추계가 맞다면 이제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기금이라는 것이 고갈될 뿐 아니라 앞으로는 이것이 누가 부담을 할 것인지, 이런 재정 부담의 문제, 이런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후세대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후세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은 또 그 사람들이 이 제도를 지속시킬 것이냐, 뭐 그런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최 원장님하고 같이 논의할 것은, 지금 가장 논쟁이 보험료율을 올려야 된다. 15%, 20%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선진국의 경우도 뭐 20%까지 되는 나라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 대체율이 40%도 지금 목표는 40%지만 실제 이제 퇴직전 근로 연수가 뭐 35년 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소득 대체율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올려야겠다. 그러면 보험료를 올리니까는 이런 주장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신문에 의하면 뭐 수십 개의 안이 지금 국민연금 개혁위원회에서 만들어지고 그게 보고를 된다 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모두 이런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수급 연령
이런 소위 그 제도 내의 변수, 소위 모수적 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논쟁이 좀 치우치고 있어서 저는 이거를 우리 최 원장께서 그렇고 이게 그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니까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논의될 것이 이제 가용 현재 보험료를 갖고 그걸 20% 올려도 이 재정 기금이 재정 수지가 맞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 서로 이제 최 원장하고 한번 이렇게 합의를 의견 나눠가면서 앞으로 개혁안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최 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금 보험료를 올려갖고 문제 해결이 된 논문에 의하면 이렇게 해결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지금 수익비가 이미 1.16인가 얼마 나와가지고 구조개혁을 해도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게 연금제도라는 게 이게 사실 이게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는 거는 내 만큼 이제 받아가는 걸로 생각을 안 해요.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그래서 이제 9%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9% 내고 40년 가입에 40% 받아간다고 하면은 별 계산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죠. 9%도 많이 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싸움이 재정 안정, 이제 원장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정 수지 균형이 맞는 제도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쪽은 이제 재정 안정론자의 입장이고 지금 이제 사회복지나 이제 이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소득보장론자죠. 언론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재정 안정론자하고 소득보장론자 간의 이제 싸움이다. 그러니까 소득보장론자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원래 40년 가입에 60% 소득 대체율을 2028년까지이긴 하지만은 40%까지 이제 엄청나게 이제 깎았죠, 연금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고, 노무현 정부라는 진보 정부 하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소득 대체율을 이제 양보를 하고 깎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느낌이 안 좋아요. 근데 지금도 소득보장론자는 과거에 깎았던 40%를 한 50% 정도로 이제 적어도 50% 정도로는 다시 이제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소득보장론자는 50%로 이제 인상을 해도 2030년, 40년까지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연금체적으로 나가는 이제 지출 총 규모가 있죠. 지출 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은 선진국과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뭐 이렇게 50% 하더라도 과도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험료 인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험료 인상에는 동의해요. 9%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데 보험료 인상의 속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재정 안정론자하고 소득 보장론자하고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보장론자는 일부에서는 우리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에 어떻게 보면 부담의 한계가 있으니 한 5% 정도까지는 이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적자 나는 부분은 조세로 메워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론자는 이게 정부 조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게 제도를 균형을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양자 사이에서 갈등인데 저는 사실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양자 간에 이제 합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당위성은 있습니다. 그 당위성의 이제 근거가 재정 안정론자는 뭐 경제학적인 이제 계산 방법에 의해서 이제 당위성을 주장하는 거고 소득보장론자들은 노후의 생계 안정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게 있죠. 그런 당위성을 주장하는 거죠.
양쪽의 당위성이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 그렇게는 제가 뭐 희망할 생각은 없고 양쪽이 같은데 결국 뭐 이렇게 합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연금제도 문제는 정확하게 이제 계산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없다. 서로가 이제 갖고 있는 명분이 있다. 명분과 당위성이 있는데 그거를 서로가 좀 교환해서 중간선을 좀 찾아가는 게 좀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정 안정론자가 일부 양보하고 소득보장론자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는 또 일부 양보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그 접점에서 이제 이 정치적인 해법이죠. 사실 뭐 제도라는 게 사회제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최종 결론은 뭐냐면은 정치적인 해법, 건강보험도 그렇고 모든 게 정치적으로 타협 가능한. 더군다나 현재 지금 여소야대잖아요.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게 법이 통과해야 연금 개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뭐가 옳다고 주장해봐야 이거는 끝도 없는 갈등으로 끝나고 개혁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최종 목적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국회에서 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면 여소야대에서는 누가 유리하냐? 야당이 유리하죠. 야당이 법안을 저지하면은 여당이 아무리 좋은 개혁 법안돼도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생각하는 어떤 뭐 이렇게 명분이나 뭐 당위적인 이론이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원하는 걸 일부 주고 야당도 여당을 설득하기 위해 현재 집권 여당이니까 집권 여당이 원하는 걸 일부 주고 그래서 서로 적정한 선에서 이제 타협을 하고 일단 그렇게 1차 개혁을 하고 연금제도라는 게 뭐 100년, 200년 계속할 건 아니잖아요. 연금제도도 하나의 생물과 같이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계속 변할 거니까 일단 계획을 일단 한 발짝이라도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 여건 변화가 있을 때 또 계획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흘러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용을 포함한 그런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부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 산식이 있어요. 그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거고, 우리나라는 잘 이용하지 않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 상식 구조에서는 우선 이제 최 원장께서 이제 타협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소득 안정부 때문에 이 구조 하에서는 어떤 타협을 이뤄도 결국은 기금은 고갈된다. 물론 이제 기금 고갈 문제를 이 다음에 가서 또 해결하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기에는 우리가 지난 20몇 년을 허비해 왔어요. 어떻게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번 자체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 표 2에 보시면은 지금 평균 소득층의 경우에 9% 보험료에 대해서는 2.2배를 받아가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20%를 하면은 1.02대. 자기가 낸 것만큼, 평균적으로 자기가 낸 것만큼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급여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현재 9%일 때는 평균 소득자가 9년이면 자기가 퇴직하고 나서 자기가 낸 거에 다 받아가요. 그 표 4에 있죠. 다 받아가고 그 후는 그래서 60세 우리 퇴직한 사람들은 한 9년째 한 72전에 다 받고 그다음에 그 이후는 공짜로 이제 더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거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심지어는 20%를 하더라도 20년이 되면은 또 다 받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럼 만약 20년 이상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평균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급여 산식 구조 가지고는 도저히 재정 수지를 균형을 맞출 수는 없다. 이건 일단 손을 대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소득 대체율, 소득 안정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로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곧 앞으로 이거 논의될 그 대안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최 원장께서도 했지만 보험료율을 조정해서 해결된다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어차피 그건 이 다음에 가서 논의될 일이라 그런 얘기시겠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는 뭐 산술해서도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컴퓨터를 막 돌릴 필요도 없이. 다만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가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자꾸만 이제 수급자 수는 증가하고 연금 기금의 기여자 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고려하려면 컴퓨터를 돌려야 될 거예요. 그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뭐 더더구나 안 되죠. 더더구나 기금이 더 빨리 부활되고 보험료를 20% 올려도 우선 이 수급자가 더 늘면은 상대적으로 늘면은 40%도 못 받고 소득 대출 평균 40%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15% 보험료 15% 오르면 더더구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를 또는 학자들이 그 논의할 때 우선 근본적인 것은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따른 소득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걸 따져야 될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의 기본 목표는 생애 소득의 안정이에요. 소위 라이프타임 인컴 스트림을 안정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퇴직 전이나 퇴직 후에 그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재정하게. 그러니까 그걸 1차로 하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태에서 구조를 갖고 있으면은 결국 부담은 후세대가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소득은 감소하고 복지도 감소해. 그래서 차세대까지 합하는 걸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 지금 많이 보험료를 올리고 많이 타가는 거는 이 다음 차세대에 우리 미래 세대 이걸 뺏어오는 거라고. 그 자체적으로 복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을 방법을 이제 찾아보자는 것이 이제 저희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최 원장께서도 그 재정 논집에 구조 계획에 대해서 쓰셨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저도 이제 제 생각도 얘기하고 그러겠습니다.